자, 10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일단 먼저 중학교 때 했던 방식대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개념일기에 보면 축구공과 골라인을 각각 원과 직선으로 보고 이 축구공이 골라인과 만나는 점이 몇 개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면 기억의 경우는 골라인과 L과 이 원이 서로 만나지 않죠. 공이 만나지 않는다. 그 다음 니은의 경우는 L과 공이 만나죠. 만나는데 지금 그림에서처럼 한 점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선,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접선이라는 이름을 배웠을 겁니다. 자, 접선 용어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약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는 축구공이 선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서진이와 지은이와 태호가 대답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알 수 있겠죠. 태호의 대답은 만나지 않는다니까 기억과 연결이 되고요. 지은이의 대답은 한 점에서 만난다니까 니은과 연결이 되고, 서진이의 경우는 두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디귿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과 직선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단원 자체가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과 같이 도형 자체에 대해서 좌표평면 위에서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이 각각의 직선과 원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수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 방법을 소개를 좀 할게요. 131페이지 이 가운데 아래 부분부터 좀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자. 원과 직선의 방정식이 각각 1번과 2번으로 주어져 있다. 자, 지금 1번의 경우는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r인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꼭 중심이 원점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건 한 가지 예시입니다. 원과 직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1번의 경우는 이건 XY에 대한 2차식이에요. 2번은 1차식이죠. 하나는 1차식, 하나는 2차식. 만나는 교점이 만약에 지금 그림에서처럼 두 개로 보인다. 그럼 두 개로 보인다는 것은 이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데, 교점이 두 개라 좌표평면에서의 교점은 바로 실수값을 의미하죠. 실수. 즉 다른 말로 하면 한 문자로 정리했을 때 실근을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실근이 두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던 연립방정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하느냐?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죠. 그래서 2번을 문자 y로 정리를 하건 문자 x로 정리하건 해서 1번식에다 대입합니다. 지금은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식이 이미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y 자리에 mx 더하기 n을 대입한 거예요. 그런 다음 전개하고 동료함끼리 정리를 했더니 3번과 같은 식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때 만약에 교점이 두 개가 있다, 즉 실근이 두 개가 있다, 그냥 두 개가 아니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0보다 더 큰 값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진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과 초록색 선이 있는데 빨간색 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미 만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커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 봤던 3번식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2번의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난다. 실근이 하나처럼 보인다. 겹쳐져 있다.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죠. 마지막의 경우는 실근이 없어요. 2차식에서 실근이 없다. 그 말은 허근이 두 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더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아까 접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 했었는데 여기 보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접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되어 있죠. 네, 접선에 대한 좀 더 엄밀한 정의는 1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게 맞긴 맞습니다. 접선을 약간 이런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 어떤 2차선이 있어요. 2차 곡선이 있고 이 2차 곡선이 직선에 의해서 분할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분할되는 선을 이걸 할선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분할하는 선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만나는 교점이 두 개죠. 근데 이 선을 움직입니다.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좌표 평면이 있다고 치고요. 어느 특정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 기준이 되는 점을 파란색으로 색깔을 칠해 봅시다. 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한 점을 이 점 가까이로 끌어당깁니다. 자, 끌어당겨 볼게요. 파란색은 두고 파란색 점은 두고 끌어당깁니다. 점이 움직였죠. 좀 더 가까이. 지금도 좀 더 가까이. 이걸 계속 당겨서 이 두 개의 점이 일치할 때까지 가져가요. 그러면 두 점이 일치하게 되면 결국은 선은 다음과 같이 등장합니다. 여기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죠. 이 선이 바로 이게 접선이에요. 흔히들 많이 착각하는 것이 접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휘어져 있는 선이 있다고 치고요. 어느 한 특정한 점, 자, 이 점에서 접선을 구하십시오 라고 하면 이 점을 지나갈 수 있게 그리다 보면 또 다른 위치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영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 위에 혹은 그래프 위에 있는 어떤 특정한 점 근방에서의 이야기예요. 가까운 부분에서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일부냐? 이 점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10학년 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11학년 이상 과정에서의 문제가 돼요. 자, 여기서 어떤 특정한 점 가까이 접근했을 때 그 변화가 무엇이냐? 이걸 다루는 것이 극한인데 아직 극한 개념을 배우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할선의 극한입니다. 할선의 극한 또는 할선의 극한값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좀 명확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어려움이 좀 있기는 있어요. 자, 예제 1번을 풀기 전에 그 두 번째 풀이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는 132페이지 아래쪽에 있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또 다른 방식으로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식 말고도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원의 반지름 사이, 요 원의 반지름 R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도 따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보면 좀 분명하거든요. 이 빨간색 선이 만나는 교점 중에 한 점을 원의 중심과 연결합니다. 반지름이죠. 그 다음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보통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R과 D를 비교해 보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높이보다는 당연히 더 길죠.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 R이 D보다 더 크다예요. 그에 반해서 2번 선의 경우는 D랑 R이랑 똑같죠. 이 거리가 서로 똑같지 않습니까? 같다. 세 번째 경우는 반지름보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더 멀죠. 그래서 이건 D가 R보다 더 크다. 이렇게도 구분이 가능해요. 그러면 앞서 봤던 판별식 이용하는 방식과 지금 보고 있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그리고 반지름하고의 크기 비교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괜찮은 방법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우위를 따질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첫 번째 경우가 더 좋기도 하고 두 번째 경우가 더 좋기도 하고 그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로 다 놓고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참고해서 이제 예제 1번부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해보세요. 자, 교과서에 있는 이 풀이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 겁니다. y는 -x -1 이미 한 문자로 정리가 되어 있죠. 이걸 x로 정리해도 되고 y로 정리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y 대신에 -x -1을 대입합니다. 여기도 되어 있죠. 대입했더니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동료항끼리 정리를 해서 2x제곱 -3x -2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얻어냈어요. 자,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을 판별식을 이용을 해보면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2차 방정식은 바로 인수분해도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이 분명하긴 합니다. 자, 보통은 이제 판별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건 됐습니다. 첫 번째 풀입니다. 그런데 아까 아래에서 봤던 원의 중심과 반지름 사이의 거리 그걸 가지고 따져보면 반지름 사이의 크기 비교를 통해서 따져보면 이건 조금 상태가 달라지죠. 이건 한번 해볼게요. 원의 중심은 뭐냐? 완전 제곱식으로 몽땅 꽂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x제곱 마이너스 5x를 포함하는 완전 제곱식은 x 마이너스 2분의 5 제곱 이렇게 되죠. 예.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마이너스 3을 이항하고 없던 4분의 25를 더했으니까 더하기 4분의 25가 됩니다. 그러면 반지름의 경우는 반지름 제곱했을 때가 4분의 3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반지름은 2분의 루트 37이에요. 자, 이게 반지름입니다. 따라서 원의 중심은 2분의 5,0이고요. 직선은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에요. 그러면 거리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1, 1이니까 xy 앞에 한 개수가 1이니까 1제곱 더하기 1제곱분의 절대값 2분의 5 더하기 0 더하기 1의 절대값이에요. 그럼 이 값은 루트 2분의 7이 되죠. 그럼 다시 쓰면 2루트 2분의 7입니다. 분자분모에 루트 1을 곱하면 4분의 7 루트 2예요. 자,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클까요? D와 R을 비교합니다. 4분의 7 루트 2와 2분의 루트 37을 비교를 하면 어느 쪽이 더 클까? 자, 2분의 루트 37은 4분의 2 루트 37이죠. 그러면 4분의 루트 37 곱하기 4면 148이 되나요? 7 루트 2는 루트 98이죠. 더 크네요. 즉 여기서 이 말은 D가 R보다 더 작다.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 D가 R보다 작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두 가지 풀이를 동시에 다 봤는데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편한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겠죠. 예, 본인 스스로가 느꼈을 때 좀 더 편한 쪽이 있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문제 1번 여러분들이 풀어가면 되고요. 예제 2번은 그 다음 페이지 예제 2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미 다 풀어뒀습니다. 자, 봅시다. 원의 중심이 0,0이에요. 직선이 있죠. 그래서 중심 0,0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더니 그 거리가 루트 5분의 절대값 k로 나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D가 R보다 작아야 되죠. R은 루트 5입니다. 그래서 D가 R보다 더 작다. 즉
절대값 k가 5보다 작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와 5의 사이 범위에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앞서 봤던 첫 번째 풀이대로 하면요. 1차식을 이 원에 대입합니다. 대입했더니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제곱은 5예요. 식을 정리하면 5x제곱 더하기 4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5는 0입니다. 그래서 이걸 짝수분해 공식에서 사용되는 판별식 있죠? 그걸 썼더니 정리된 결과가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5는 0보다 더 크다로 정리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k제곱은 25보다 작죠. 25보다 k제곱이 작기 때문에 k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5와 5의 사이 값이 된다.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좋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문제 2번, 문제 3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 정리된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이해가 되어야 해요. 이 단원에서는 지금 금방 학습한 내용에서는 내용을 이해하고 끝내는 것이지 공식이 있어서 암기를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충분히 연습을 해보고 그 중에 필요한 상황에 따라 문제 상황에 따라 선택한다. 그렇게만 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접선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다음 시간에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